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라상입니다. 지난주 FOMC 발표 이후 주가 상승을 기대를 했는데 더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도 올 초부터 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140년간의 19번의 약세장 데이터를 통해서 S&P 500과 나스닥의 최저점을 한번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뒤에서 나올 약세장 데이터와 해석 자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전략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우선 약세장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시기를 말하는데 2022년 5월 6일 종가 기준으로 S&P 5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4.4% 하락,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1%가 하락을 해서 S&P 500은 약세장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나스닥만을 약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기술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타격이 큰데 사실 S&P 500 인덱스를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하락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과거 140년간의 19번 S&P 500의 약세장 데이터를 통해 보면은 140년간 가장 많이 주가가 하락한 시기는 1929년의 대공황으로 하락률이 마이너스 86.2%였고 주가를 다시 되돌리기 위한 회복 기간은 8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시기는 2007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하락률은 마이너스 56.8%였고 주가를 다시 되돌리기 위한 회복 시간은 13년 정도였습니다. 주가 하락이 무서운 게 사실상 2007년 고점에 몰빵 투자를 했으면 2020년 2월까지 원금 회복이 안 된 거였습니다. 이렇게 19번의 약세장 데이터를 통해서 평균을 내보면 평균 하락률은 마이너스 37.3%였고 평균 약세장 기간은 289일로 9에서 10개월 정도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평균 하락률만큼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평균 하락률을 적용해서 보면은 S&P 500은 3000까지 나스닥은 10,000까지는 떨어져야 하고 그 약세장 기간은 2022년 10월 19일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약세장이 끝나는 게 주가가 고점까지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미만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거니까 사실상 주가가 회복되는 시점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평균 하락률이 적용된 주가가 되려면 현재 기준 얼마만큼 더 떨어져야 하는지를 보면은 우선 S&P 500은 현재 주가가 4123 정도여서 평균 하락률이 적용된 3000까지 떨어지려면 마이너스 27.2%나 더 떨어져야 하고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이 S&P 500보다 현재 더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현재 주가가 12,144이니 만까지 떨어지려면 마이너스 17.7%가 더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떨어진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두 지수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7%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장에 남아있을 만한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약세장을 사람들이 개개인의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데 메릴 린치에서 추천하는 약세장 대처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무릎을 꿇는 것을 피하자입니다. 이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매도를 해서 지속적인 손실을 피하자는 내용인데 이미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적극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와 리스크 허용 범위를 확인하자입니다. 이 개인별로 나이나 은퇴 시점 같은 상황이 모두 달라서 수익 목표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30대이긴 하지만 우리 가족의 돈을 투자하는 입장이어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더 어리고 리스크를 더 감내할 수 있으면은 이런 시기에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거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는 분이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꾸준히 투자하자입니다. 시장은 장기간으로 볼 때에는 우상향했고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으로 고정 금액을 투자를 하면은 하락장에서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고 하락장이 끝나면은 시장이 반등하게 될 때 수익금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꾸준히 투자를 할 거면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거나 그게 아니라면 파이 같은 인덱스 지수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전략적 기회를 찾자입니다. 약세장에서는 PER이 높은 기업보다는 PER이 낮은 기업에서 기회를 찾기 쉽고 PER이 낮은 기업들은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이어서 배당을 받으면서 수익률을 높이자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자입니다. 약세장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주식의 비중이 적어지기에 이럴 때 본인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주식을 담을 수 있고 주식이나 채권, 현금의 비율도 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좋을 때를 대비해서 리밸런싱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점을 유지하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장기 투자를 하자는 건데 경기 침체는 과거 19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계속 주가는 올랐습니다. 통계적으로 투자 기간이 길수록 주식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에
이 장기 투자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입니다. 투자 전문가의 조언으로 멘탈을 관리하고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약세장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통계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이 또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트포트 펀드라는 사이트에서 본 내용인데 1929년 이후 약세장에 대한 통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세장이 강세장보다 많이 짧다고 합니다.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289일간 지속되었고 강세장은 평균 999일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강세장이 4배 가까이 기간이 긴데 약세장 한 번에 시장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또 이러한 약세장은 꽤 빈번히 약 3.6년마다 한 번씩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세장은 1945년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약 5.4년마다 한 번씩 왔다고 하는데 지난 약세장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었으니 이번 2022년에 약세장이 오더라도 이 통계적으로 향후에 약세장이 올 시기는 꽤 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약세장과 강세장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합니다. 이 약세장과 강세장은 계속해서 반복되기에 이번에 설령 S&P 500 기준 약세장이 오더라도 그 후에는 강세장이 올 수 있다고 하고 마지막은 첫 번째 내용과 많이 겹치는데 주식시장은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지난 92년간 약세장은 불과 20.6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체 기간의 4분의 1도 안 되는 약세장 때문에 시장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왼쪽의 표는 약세장 데이터인데 길게 가더라도 600일 정도면 웬만큼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도 결국에는 끝이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약세장이 언제 끝날지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제 생각에는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나 스파이 같은 인덱스 지수에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NTXX라는 ETF를 투자 중인데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 중이고 계속해서 시장이 또 어려운데 주식 계좌는 가급적 보지 말되 시장은 또 떠나지 말고 계속 상황을 보면서 많이 떨어질 때마다 대응을 하는 게 적합한 약세장 대처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